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우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같이 만난 6개! 자, 3회가 끝나고 드디어 4회 금요일이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좀 다르다고요. 바로 6시입니다. 여러분 6시엔 뭐 하고 계실까요? 금요일 6시에는. 그게 뭐 벌써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6시는 내 고향 팀에서 지금 작전 회의를 한대요. 지금. 이거 뭐 대책 회의를 해야 된다. 6시 내 고향에서 이거. 여러분 퇴근길이실 텐데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퇴근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거침없는 녀석들 오늘의 주제는 네. 제가 정말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래요? 이 주제를 통해서 관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 투표에 대한 얘기 해볼까 합니다. 선거? 네. 대통령 선거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명박 씨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 박근혜. 박근혜님. 왜 씨고 거긴 님이에요? 박근혜 씨. 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죠? 나 2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이 2번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3번 했네 3번. 아, 3번. 네, 저는 4번 했습니다. 이제 아. 우리 노무현 고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한 10번 정도 하셨죠? 거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저기 저는 그게 이승만 대통령 뽑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제가 바빠서 못 받았고 네. 약간 시간 나니까 그 이제 3당 합당 해가지고 네. 이제 그 김종필 씨와 김영삼 씨와 노태우 씨가 3당 합당 해가지고 네. 네. 92년도 김영삼 대통령부터 찍었죠. 오, 와. 지금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3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바로 만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 중도층 그리고 지금 MZ 세대 분들의 표심이 궁금하고요. 제 주변에는 뭐 투표에 관심 없는 분 많고 투표할 때마다 언니 누구 뽑아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딱 찍어주죠. 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네. 3번이든지. 야 5번 뽑아 뭐 이런 식으로. 5번은 네. 허경영 씨인가? 그래서 지금 전화나 2번이나 받았잖아 그분한테. 아 그래요? 요즘 SNS에 그래. 그분한테 온 전화 인증하는 게 유행이에요. 나 왜 안 오지 인싸다. 나한테는? 그 녹음된 거죠, 그거? 네. 맞아요, 녹음된 아. 거. 근데 이게 특정 후보가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는 불법인데 네. 선거 자체를 이제 꼭 안내해줘? 해 주세요라는 거는 오. 불법이 아니라고 지난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꽝꽝꽝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투표는 민주시민의 기본이자 의무라서 오늘의 주제는 투표 왜 해야 하는가로 정해봤습니다. 자, 좋은 주제예요. 만 18세면 이제 고등학생도 대통령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고등학생들 이번에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광주 뭐요? 네? 광주 사람인데 무슨 얘기 하려고요? 거기서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네. 고3 학생이들 오, 임명된다 그래요. 진짜요?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뭐예요? 선거권을 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해요. 이제 이 세계적으로 어려서부터 선거를 해야 그들의 몫을 낼 수 있고 미래에 그들이 살 세상을 그들이 한번 직접 투표를 해봐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만 18세기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OECD 그 34개 국가 중에서 네. 우리가 유일한 국가였어요. 원래 다른 나라들은 다 18세에도 선거권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 일본도 사실은 그 진짜? 지난해 이제 20세에서 18세로 낮춰가지고 선거권을 줬거든요. 우리가 가장 늦게 34개 국가 중에서 18세에 선거권을 이제 앞으로 주게 된 그런 국가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 18살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약간 철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네. 판단력은 다 이제 연그럽고 거의 뭐 성인과 비슷한 판단을 했던 때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어차피 오윤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뇌가 똑같아요. 맞아요. 순수하고 맑고. 문해가 아니라 네. 윤회잖아요. 있는 거라니까 뇌가. 똑똑해. 뇌는 있어요. 기능을 안 할 뿐이지. 주름이 조금 맑고 깨끗하고 네. 주름이 없고 깨끗한 거. 맞아. 주름이 좀 없을 다리 밑이 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뭐 현대사의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4.19 혁명도 그렇고 다 누가 주도를 했냐? 중고등학생들이 주도를 했었어요. 세상에. 아 그렇지 맞아요. 예. 맞아. 성인들 물론 4.19 혁명 바로 하루 전에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뭐 시위를 벌이다가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시위가 혁명이 일어난 건 맞지만 네. 뭐 그 3.15 부정선거 때 네. 그 시위 마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4.19가 이 혁명으로 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네.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에서 네. 경찰이 쏜 최루탄에 얼굴을 맞고 죽었는데 이게 바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얼굴에 이 최루탄이 막힌 게. 너무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들고 일어난 거예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투표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이 만 18세. 우리나라만 만이라는 글자 붙이는 건가요? 만은 영어로 뭐예요? 없다니까요. 그 아니, 맨날 물어봐고. 아니 이거 왜 만을 우리나라 왜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나이가 누가 3개가 있어 3개가. 누가 그렇지. 만든 거야 도대체 이거를? 이게 2월생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요. 뭐 빠른 이거 빠른 때문에. 2월 이거. 이거 외국은 빠른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없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대였어요. 오. 왜냐면 왜? 피지컬은 30대예요. 걱정 말아요. 20대, 네. 20대. 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태어난 생일 지나야지 한 살 더 먹어요. 그게 생일이 기준이구나. 그게 왜 맞는 그러냐면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형, 누나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아. 기준을 딱 만들어 놔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누나다가 있잖아. 근데 외국은 진짜 그냥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한 살인 거고 2년이 지나면 2살인 그러니까 거고. 내가 12월 31일 날 태어났다. 네. 그럼 며칠 지나면 나 2살이에요. 그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한번 그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농경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농경 문화 왜 농경까지 갑니까? 왜냐면 왜 미국 그러죠? 같은 게 서구권에서는 네. 그렇게 태어납니까? 네. 어떻게 태어나고? 근데 응애 태어나. 나 나왔어. 네. 응애요. 난 네. 태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생명체를 보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농경 문화에서는 중국.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살로 치는 거예요. 그런 문화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 서양에는 그럼 농경 국가가 없었어요? 농경 국가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오.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네. 농경 문화라기보다는 다 거의 이제 르네상스 이전만 하더라도 이거였다니까요. 그게 뭐야? 사냥해서 사냥 뜯어먹는 사냥.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18세기 왜 선거권을 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 사회 어떤 민주화도 젊은 세대들이 이루고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준 자체도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인터넷도 지금 발달해 있고 해서 사실 우리의 예전보다 지금 아이들이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건 맞죠. 미래 그들이 살아야 할 세대 어떤 결정을 그들이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뭐 그- 청와대 뭐 신문고에 올라온 그 학생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그쪽이 뭐 주장에 따라서 올려놨는데 네. 이걸 봤을 때 동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무시를 할 것이 아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심이 그러면 표심이 어디가 더 유리할지 만 18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와 야 어디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렸지만 네. 어리면 진보가 뭐 유리하고 맞아.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들수록 보수. 쪽이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지론이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요.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결정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오히려 40대 분들이 아직 결정 못했다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이제는 그 세대로 물론 아직까지 60대 이상이 좀 더 투표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나 그 정해 참여도가. 놨다라는 비율이 높긴 한데 네. 50대 이하로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전통적인 틀에서 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거는 알 수 없다 아직. 왜냐면 이번에 보셔서 알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많은 뉴스에서 보셨지만 젊은 세대가 지금 뭐 보수를 많이 지지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세대를 똑같은 나이대를 한쪽 층에 몰아 넣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건 그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레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론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일반화의 오류 있잖아요. 일반화의 오류. 맞아요. 저 나이 때는 당연히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썬킴은 꼰대겠지. 이런 거 프레임이잖아요. 내가 왜 꼰대야? 저 열려있는데. 진보 중에 완전 진보잖아요. 이런 진보가 어디 있어? 그런 프레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럼 투표의 역사를 사실 좀 지루할 수
긴 하지만 우리 썬킴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여자에게 투표권이 생긴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면서요? 지루하지 않게 하라는 어떤 압박감이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지루해요? 역사 이런 거 나오면 우선 지루하거든. 그게 문제야. 투표의 역사는 역사.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는 시사라고 하고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역사라고 해요. 네.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워야지. 내가 뭘 외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이랑 사건 사고들이 많더라. 연도수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재밌게 좀 얘기해 주세요. 투표의 어떤 역사, 탄생 배경. 의외로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투표 자체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투표 자체는 뭐냐면 그 선거 군주제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는 보통 황제나 왕은 당연히 세습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뭐 내가 다음 왕은 내 아들이다 이거. 왜? 아, 재밌어. 해봐요. Keep going. 재밌지. Keep going. 근데 네. 선거 군주제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왕이 종신형인 건 맞아요. 종신형이 된다. 종신형. 종신제도는 맞아요. 아, 죽을 근데 때까지?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을 네. 투표로 뽑는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요?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 로마는 왕이 없었고 그 그리스는 왕이 없었고 로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원전 509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공화정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 제정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그 제정 로마 때는 네. 선거 군주제였어요. 어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의회 또는 원로원에서 모여가지고 다음 황제를 투표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 오래됐네. 그 역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게 왜 얼마 안 된 거예요? 의외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이 무슨 뭐 민주주의의 무슨 뭐 선봉장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 거는 1920년대밖에 안 돼요. 참전? 그건 전쟁이다. 참전은 전쟁이잖아. 내가 발음을 참전이라고 했나요? 어. 다시 들어봐. 내가 그건 언제 너가 그랬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난 참정이라고 했다니까요. 참정. 너. 참정. 참정권. 더 웃기는 거 뭐냐면 이제 뭐요?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 하는데 네. 흑백 이 흑인 백인. 흑인 차별.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 1965년도에야 흑인들에게 정식 투표권을 줬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이게요. 정말. 그러니까 네. 투표는 역사가 오래됐으나 공정한 투표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표가 있는지 또는 역사를 바꿀 만큼 영향이 컸던 투표가 있었을까요? 투표로 인해서 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것과 같이 뭐요?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이건 대박이에요. 다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이름 뭐예요? 썬킴. 이건 기억하네. 역사책이 다른가 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네, 배운 게 이쪽은 역사 국정 다릅니다. 교과서를 배웠나? 3.15 이거 뭐죠? 3.15 3.1운동? 3.1운동 이게 아니야? 3.1운동은 3.1이겠지. 그치. 3.15잖아. 3.15 오는 뭐예요? 뭔지 모르잖아. 3.15 알지? 부정선거. 뭐야? 아 그래 빨리 얘기 좀 해줘봐. 박정희. 거기 박정희예요. 안 해. 뭐야? 이승만. 부정선거는 전두환이겠지. 아니야? 누구야? 그러니까 잡아봐요. 네. 1960년도 3월 15일에 1960년도에 15일에 이제 그 정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부통령? 대통령도 선거라고 부통령도 선거를 했었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부통령과 대통령이 당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뭐 이 부통령은 다른 뭐 다른 야당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있대요. 네.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과 같이 라이벌로 나왔던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 그러면 거기서 아웃된 거예요. 대통령은 이승만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부통령 후보를 뽑는데 이제 네. 장면 후보와 야당에 네. 그다음에 그 여당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장면 야당 부통령 후보가 부통령이 됐어. 근데 그 당시 1960년도가 이승만 대통령이 85살이었어요. 내가 이승만인데 말이야. 나이가 많으시네. 아니 성대모사 잘한다고 해줘야지. 나는 이승만 씨 목소리를 몰라요. 이승만도 씨 똑같은지 알 수가 없잖아. 우리는 비슷해. 감사합니다. 네. 85이었어요. 아, 65년도. 네네네. 까딱 잘못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돌아가시면 당연히 부통령인 야당의 장면 부통령이 되는 대통령이 거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장면을 떨어뜨리고 이 이기붕 후보를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별의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 요법 그 수법이 다 동원돼요. 일단은 40%
미리 투표. 아. 내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3.15 선거에 첫 번째 투표자입니다.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는데 벌써 40장이 들어가 있어. 이미 이게 첫 번째. 다 이기붕 찍혀 있고. 아, 너무 유치하다. 그리고 투표 개표를 할 때 네. 장면이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떡하지? 색출해요? 네? 색출에 누가 했는지? 아니야. 피아노 기법이라고 해서 피아노? 인주를 손가락에 묻혀요. 네. 그 여기 또 장면 찍혀 있잖아요. 네. 또르르르르 손가락을 여러 개 찍어 이렇게. 네. 그래서 무효표 되게. 무효표. 와. 근데 이거가 밝혀져가지고 부통령이 이제 내려왔습니까? 부통령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기붕이 부통령이 돼요. 네, 이기붕. 원래 계획대로.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얘기가 새 나갔겠죠. 그렇겠죠. 분명히 여론은 이기붕이 아닌데 장면인데 왜 이기붕이 거기 됐냐? 네. 이건 부정선거다. 문제 있다. 네.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시 투표하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재개표하든지 검표를 하자라는 그 시위가 벌어졌어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였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산에 있던 김주열이라는 중학생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얼굴에 직박 맞아가지고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선거 때문에 바다에 빠져요. 그러니까 시신이 나중에 둥둥 떠올라. 그 시신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격분을 했어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 살려내라고 어떻게 되냐 책임지라 해서 고려대학교가 안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안암동에 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 3,000명이 가두 시위를 벌인 거예요. 책임져라, 책임자 처벌하라. 근데 갑자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뭐하냐 학교 공부를 안 하고 말이야 두들겨 패요. 다 린치 당한 거예요. 어머나. 이 소식이 전국에 퍼졌네. 네. 안 되겠다. 이 정권 이승만 정권 뒤집어 엎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시위가 벌어진 것이 4월 18일 날 고대학 학생들의 시위였잖아요. 4.18. 바로 다음 날 4.19.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진 것이 4.19 혁명인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1900. 60년도. 오. 그때 몇 살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이죠. 계획도 없었죠. 네. 네. 또 이렇게 새롭진 않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재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더 앞으로 더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재미없었다는 얘기는 지금? 재밌었어요. 그럼 역사를 바꾼 이것도 포함일 것 같아요. 역사를 바꾼 투표 3가지 베스트 3 있을까요? 뭐 흑인으로 인해서 뭐 투표가 됐다던가. 아니 오바마 대통령 된 것도 사실은 좀 아니, 획기적인 왜냐면 첫 건가? 흑인 대통령. 난 맞아요. 트럼프가 된 게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것도 좀 충격적인 대통령 이건 선거기도 나중에 하고. 제가 네. 날 잡고 하는 거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대선 얘기하셨잖아요. 네. 미국만 이상하게 간접 선거를 해 아직도 대통령 선거를. 맞아요. 우리는 직접 선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미국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요. 아, 네. 선거인단들이 워싱턴 DC 수도로 가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이게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했을 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표는 예를 들어서 너가 더 많이 받았는데 네. 대통령이 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마다 할당된 표의 양이 달라서 선거인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윤혜가 이겼는데 내가 지는 경우가 그게 생기잖아요. 대표적인 네. 게 200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알고 후보라고 네? 처음 들어봐요. 알고가 뭐야? 알고가 아니라 알고어 알고어. 아르프 곤다가 아니라 이름이 알이고 라스트 네임이 고어인데 알고어. 알고와 네. 아들 조지 부시와 붙었어요. 근데 전체 유권자 투표수는 알고가 이겼어. 아. 민주당의 알고가 이겼는데 네. 선거인단 투표를 해보니까 아들 조지 부시가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얼떨결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게 몇 개가 있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라니까요. 옛날에 그 미국이 건국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서양 연안의 13개 그 주들이 독립을 했는데 네. 너무 멀잖아요. 대륙이에요, 대륙. 한 대륙에 13개 국가들이 주들이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나온지도 모르고 이 광활한 대륙에 다 선거 부스를 만들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각 주별로 그러면 주별로 명망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워싱턴 DC 수도로 보내자. 네. 그 사람들이 대신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돼, 그 간접 투표가. 근데 지금이랑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네. 절대로 개헌을 안 해요. 어. 우리는 봐봐요.
조선을 우리나라로 퉁치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은 뭐 우리나라라고 쳐요. 네. 조선인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란 정체성이 있을 수가 없어. 올라가 보니까 얘는 뭐 이탈리안이고 이쪽으로는 러시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정체성을 주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헌법이에요. 미국 이꼴 헌법. 절대 안 바꿔. 이것만큼은. 그래서 파운딩 파더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네. 그 헌법을 1776년부터 1789년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다른 건 다 바꿔도 이거는 헌법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 아.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은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그걸 이어간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기억에 남는 선거가 러시아 선거예요. 왜냐면 러시아 러시아도 선거래요? 러시아 선거를 어떻게 알아? 푸틴 아니 좋아하시네. 왜냐면 푸틴이 네. 푸틴 거기서는 닮았어. 잠깐 내려올 때 메드베테프 이지 대리인을 또 앉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 독재 국가의 어떤 선거 같은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피로 얻게 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게 아직도 확립이 안 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다라는 게 푸틴은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러시아? 푸틴은 거의 실질적으로 종신 대통령을 하게 됐어요. 와 너무하네. 근데 그 말씀 잘하셨다. 전 세계 예전에 한번 투표했는데 네. 전 세계 정치인 가운데서 가장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 저거였어요. 뭐야 푸틴? 아니 메드베데프. 뭐? 메드베데프라고. 메드베데프. 빨리 해봐요. 메드베데프. 잘하잖아. 된다. 메드베데프. 투표 잘못했네 그때. 예. 두 분은 투표장에서 벌어진 일화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뭐요? 저는 제가 찍고 싶은 당이 있었어요. 그때 잘못 찍었지 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장 찍구나. 아니 도장을 찍었는데 녹색당을 찍고 싶었어요. 네. 근데 녹색당이 좀 밑에 있었고 녹색 뭐뭐 당이 있었는데 저는 마음이 급해서 녹색 무슨 민주당인가 그걸 네. 찍고 헉, 밑에 보니까 녹색당이 있는 거야. 이모 저 투표용지 한 장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막 이거 열고 나갔지. 뭐 그랬더니 반찬 더 달라고 하는 거기 것도 밖에 아니고. 있는 이모가 눈이 커.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잘못 찍었는데 안 됩니다.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절대 투표용지는 이걸 찍거나 해도 이게 교환이나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훼손되죠.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저처럼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KBS 9시 찍으시면. 뉴스에 나올 뻔했네. 왜요? 선거 투표장에서의 난동 30대 오모 씨가. 두 분은 그런 게 없군요. 자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 때문인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다 투표하지 않나요? 근데 아니 근데 이번에 유독 이번 선거가 이제 네. 빅데이터 상에서도 원래 이맘때 100일 남겨놓고는 본인이 이제 찍어야 하는 후보도 명확히 정해져야 되고 이때 사실은 누군가 더 우위를 점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 사람이 승리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요? 이번에 보시면 굉장히 이 서로의 어떤 지지율 자체도 비등해. 팽팽해요. 네. 다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 후보들의 이름을 쳤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의 명확한 선거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어떻게 하자. 근데 요즘에 보시면 지금 두 후보가 뭐 기본소득은 알고 있겠지만 네.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격렬히 싸우고 있지 않다는 좀 느낌 받지 않으세요? 정책을 가지고 막 토론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는 모습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가서 먹죠 뭔가. 먹방을 좋아하나 다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했죠. 유튜브도 그렇죠. 그 중도층을 지금 잡아야 하는 그런 선거예요. 중도층 2030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보시면 비호감 선거라고 하잖아요. 뭐요? 이번 선거를. 아. 그러니까 누가 둘 중에 막 차선책을 선택한다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싫어. 그러니까 얘 뽑을 거면 얘를 뽑겠다. 요즘에 인터넷 발달하고 댓글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분들도 이렇게 했을 땐 내가 불리하겠구나. 그걸 아는 거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 가상 자산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일단은 거의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030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죠. 그게 아마 이런 SNS라든지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내주는 그 채널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좀 비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의 어떤 선이 명확히 그어지지 않는 그런 또 유일한 선거가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더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거는 굉장히 명확한 자기 주장과 어떤 이런 굉장히 마초적인 목소리 내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중도층을 잡아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채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 네, 두 사람이 약간 교집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누가 하나 뚜렷하게 그리고 뭔가 정책을 하나 내놓기에는 반대급부가 또 확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하는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40대 대표로서 그럼 정하셨나요? 누구 찍을지? 저는 정하긴 했는데 그래요? 네, 말해야 할까요? 누군지? 아니, 비밀 선거 아니야? 나 말할 수 있어. 왜? 아니야 말하지만 안 궁금해. 말하고 싶은데? 안 궁금합니다. 와우. 자신 있다 이거네. 네.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마다 조금씩 투표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투표율이 다른 걸까요? 아무래도 대선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렇죠. 총선은 그 국회의원 뽑는 거죠. 맞아요. 지방선거는 지방 의원들 뽑는 건가? 뭐 그래서 뭐 구청장 등등등등. 여기서 가장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은 구청장 등등등을 뽑는 게 가장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지역구를 뽑는 게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제일 대선이 그래도 제일 가장 높겠죠.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얼떨결에 이 당선이 된다고 할까, 당 보고 당선이 된다고 할까. 그 지방 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네. 기초의회 무슨 누군지도 몰라요. 군 의원들 누군지 몰라요. 모르죠. 이 사람 누구야? 그냥 당 보고 찍는 거야 그냥. 다른 나라에는 혹시 투표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벌 주거나 벌금 내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없죠. 강요하거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중의원 선거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일본은 자기가 찍을 사람 이름을 연필로 적어요. 어디다가요? 투표 용지에다가. 지금 네. 현재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 중의원 선거를 할 때 그 네. 연필 뭐 3만 개인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예전에 그걸 우리 다 연필 깎아? 깎이잖아. 그걸 깎아요? 이거 깎고 있다니까. 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 보면은 의외로 그 이름들이 쉬워요. 다 뭐 아베, 뭐 타로. 그 타로가 이제 태랑이거든요. 타로. 뭐 다로 이런 식으로 쉬운 게 뭐냐면 쉬워야 쓰거든 한자로. 뭐 비싸 이름 아까 나카무라 깐데 똑까라. 그럼 그거 안 되지. 못 쓰는 거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약간 투표율이 제일 높고 정치에 고관여층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유럽, 뭐가요? 선진국들. 아니요.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거의 100%예요. 제가 또 북한 관련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그래요? 이만갑에 나오십니다. 이만갑은 뭐야? 담배 이름이야? 담배 이만갑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피금 죽어요. 세상에. 북한은 선거하면 무조건 100%예요. 아. 아니 99%. 안 하면 큰일 나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에 몇 퍼센트 참가할수록 높을수록 민주주의다라는 건 그것도 일반화의 그러네. 오류가 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요즘 그 투표할 때 네. 투표 찍는 그게 볼펜에 복자 찍혀 있잖아요. 한자로. 어디예요? 뚜껑이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인주 찍는 부분에 아 그래요? 복자. 그게 복자예요? 나는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원래 사람 인자였어요. 근데 이게 그 198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아무거나 막 찍으면 동그라미만 찍으면 다 돼. 네. 그래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게 뭐냐면 총 쏘고 나온 탄피. 군대 갔다 오시죠? 갔다 왔죠 저는. 전 면제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 들었어 난.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왜 면제예요? 나 눈 눈이 안 보이세요? 몇 개? 몇 개? 안 보여요? 앞에 전지현이 보여요, 네 지금. 그래요? 그럼 계속 나빠주시기를. 아니, 근데요, 그거 탕 청소를 한 다음에 탄피 가지고 이제 그 찍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만 되면 되니까 대나무로 찍고 하다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5년도부터 이제 동그란 그 볼펜 예전에 모나미 그거 네. 그걸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인주가 많이 묻으니까 번져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주를 좀 약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사람 인자를 이거 중간에 넣어서. 만든 거 이걸. 네. 그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92년도 대선 김영삼 대통령 선거 당선된 그 선거부터인데 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거네. 왜냐면 가만 보면 사람 인자니까 동그라미에 시옷 있잖아요. 네. 03이야 이게.
아, 아 진짜로. 아 그러네. 영삼 이 김영삼 찍으란 말이야.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영삼에서 조금 더 틀어가지고 복자로 만든 거야 이게. 아 진짜 그래요? 진짜라니까 아, 진짜. 실제예요? 실제예요. 오, 재밌다. 영삼이 이게 영삼이냐 이거. 네. 그러면 우리가 거침없는 녀석들의 시그니처 코너가 있잖아요. 네. 전화 연결인데 주변에 가장 투표 안 하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아, 그럼 이건 그 익명으로 하는 전화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저는 이제 질문하고. 성유리 씨. 진짜? 그래. 핑클. 네, 약속해줘?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속해. 아 진짜 떨린다. 진짜요? 성유리. 대박. 네. 나 누가? 나 배용준. 배용준? 누구 찾아봐야지. 나는 키아누 리브스. 성률이 안 받네. 유리만 들어갔나 봐 지금. 여보세요? 섬유리 씨. 안녕하세요. 썸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오랜만이시죠? 저 팬이 있어요? 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죠? 좀 홈쇼핑하는 저는 목소리인데? 육아하고 있고 지금도 요리를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하는 중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성유리 씨인 줄 알고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이 친구는 섬유리라고 섬? 네, 미음입니다. 미음. 아 섬유리 씨 반갑습니다. 썸율입니다. 네, 섬유리 씨 오윤혜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네, 대박. 썸킴. 오정TV. 맞아요, 맞아요. 오, 썸킴 대박. 쌤은요, 썸킴 쌤. 썬킴이요? 아, 네, 썬킴은 과자 이름 아니고요. 썬킴은 요리사고요. 저 썬킴이에요. 네. 썬킴 아니고요. 예. 예.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더 유명해. 아유, 네. 오늘부터 1위를 하면 돼 그냥.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번 대선에 혹시 지지하는 지금 뽑으려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야 되는 그거 거죠? 솔직히 하시면 돼요. 예. 진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예.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별 생각 없이 살지만 그래도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네. 어떤 분들을 뽑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투표는 다 해 오셨나요? 솔직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그때 이제 이걸 밝히면 안 되겠구나. 그럼 혹시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됐어요? 몇 번이 안 되고? 제가 한 번 투표했다 그랬잖아요.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때 좀 실망스러우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정부에서 지금. 아니 뭐 정부랑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번에는 네. 좀 투표를 하실 생각이죠? 내년에.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 어떤 기준으로 좀 이번 투표에 임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는 진짜 좀 공약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제대로 된 공약이요. 네. 서로 이제 까기 바쁜 이런 좀 까기 돌려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네. 네, 일단 토론회를 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신뢰 가는 쪽에 네, 공약을 지킬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쪽에다가 네,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토론을 볼까가 좀 걱정이긴 한데 지금 전화 온 주제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네요. 왜 이런 어려운 주제를 하필이면 평소 때 전화 없다가 와가지고 네. 그러시는 건지. 예. 그 남편분이 계시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예. 그 남편하고도 평소에 네. 누구에게 예. 투표하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그럼요. 이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항상 상의하지만 둘 다 결론은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부동층이 많다라는 게 주변의 친구들은 어때요? 뭐 일단은 정치 얘기를 빼놓을 수 없고 하죠. 저희가 이제 나이대도 있고 하니까요. 예. 네, 이제 어떤 허리의 그 중심이잖아요. 저희 나이가요. 허리의 중심은 허리의 무슨 중심? 말이죠? 요추출근 배꼽이란 말이죠. 세라데? 예. 네. 원하는 공약 있는지 물어봐. 그러면 정책.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코인에 투자하셨다가 한번 크게 말아먹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쳤어? 이번에 그 가상자산을 네. 그 세금을 유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반갑지만 뭐 저는 유예 하나 안 하나 다 털렸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네, 뭐 그러든지 말든지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투표를 망설이고 있거나 난 아직 누구 결정 못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분들 계시면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세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뭐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든 잘했다는 생각이 들든 어쨌든 투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잘 빠졌어요, 섬유리 양. 다행이네요. 예, 밖에 KBS PD님 계시거든요. 네, 혹시 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피디님 사랑해요. 네, 아무튼 오늘 맹활약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섬유리. 예명이죠 섬. 섬유리 제가 지어줬습니다. 이 섬유리라고. 예, 이 친구가 이제 방송하시는- 방송하던 친구인데 재능이 뛰어난데 노력을 안 하고 이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채찍질을 하면서 데리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또 아이 둘을 낳고 집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데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뭐 예. 트로트 가수들 이제 이름 지어주시는 거 비슷하게 하시네요. 섬유리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너구나. 재미없는 멘트는 그냥 안 해셔도 아니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얘기한 거 궁금해서. 입을 막고 좀 전화 자, 하시는 저는 동안 이번에- 저 죄송한데 네. 이 방송의 묘미죠. 네.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올 빨리 테니까 갔다 예, 좀 하고 계세요. 오십시오. 이 친구는 이거 생방송이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가수입니다. Here I am 포맨이랑 Here I am을 불렀다. 미야 어디니? 어디야? 아 집이야. 자 KBS 지금 유튜브 방송 중입니다. 전화 연결 중인데 질문을 몇 개 할 건데 가능하십니까? 네. 후배인가 봐요. 아, 네. 친한 동생이에요. 친한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투표라든지 정치에 아예 1도 관심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 우리가. 자, 2번 떨지 말고. 자다가 일어나신 것 같아. 이 친구 지금 이제 막 깨어날 시간인데. 뉴욕 시간으로 사시네. 네. 이번 대선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일단 이름은 2명밖에 못 들어봤어요. 누구요?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 맞으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 정확합니다. 자, 두 분 중에 혹시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누군지 안 밝혀도 돼. 지지는 안 해요. 알고만. 안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분 중에 이제 결정을 못 하신 건데, 네. 결정을, 2명인가요? 아니, 한 5번까지 있는데, 아, 네. 이 둘 중에 한 명을 찍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안 찍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투표장에 안 가신다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원하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러면 본인이 찍을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하는 정책. 원하는 정책이요? 일단 세금을 좀 너무 많이 걷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금 많이 안 걷었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지금 속도 제한 50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뭐라고? 속도 제한? 속도 제한. 야, 너 안전운전 좀 해. 엑셀 좀 아니, 받지. 50이면요 거의 걸어가는 것보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 스콜존에서 30km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게요. 정말 제가 엊그저께 나갔다 왔는데 네. 정말 너무 많아서 세금을 그냥 다 거두려고 난리가 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그리고 좀 코로나를 좀 잘 코로나를 잘 위기를 이겨내 주실 좀 그런 분들.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네. 뭐 둘 중에 누굴 뽑을 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투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는 할 겁니까? 내년 대선에?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솔직히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왜요? 아니 누구를 왜 뽑아야 하는지를 야, 이런 모르겠어요. 염세주의. 뽑을 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누가 되든 솔직히 달라지지 않는다. 뭐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아예 알지도 못하지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더 어른이나 더 이렇게 그러신 분들을 뽑고 싶은 느낌? 더 어른. 그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더 뭐 대통령님들 이렇게 완전 이런 그렇죠. 지금 대통령 선거예요 내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문을 네.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64년이고 62년이고 이재명 후보가 64년이니까 네. 나이로 50년대로. 아니면 이제 지금 MZ 세대잖아요. 김미 네. 씨가. 그래도 이제 세금 문제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또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으면은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을 원하니까 있나요? 한숨부터 나. 없다고 봐야겠죠. 더 말해야 하나요? 집을 좀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그치. 좋겠다. 집, 네.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네. 너무 제 동생은 또 더 어리잖아요. 그쵸.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아예 뭐 집 살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생각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차피 안 해줄 거라는 걸 알아서. 나라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게 좀 전혀 없어요.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나 행복한 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하루 그냥 살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아프거나 하면은 나라에서 또 돈을 주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그걸로 아주 어지간히 잘 썼어요. 제 동생은 또. 그러니까 굳이 소장농을 자꾸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저희를. 뭘 만든다고요? 소장농. 소장농. 네, 소장농은 좀 부스러운 단어죠. 소장농은 너 알고 쓰는 단어 내가 소장농. 영주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소 키우시는 분 아닌가? 네. 네네. 소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본인은 아직까지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표는 해야겠고 약간 이런 그래서 힘들죠. 심란한 마음이다. 마음에 드는 공약이나 정책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 특히 네. 2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정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좀 지금 실망감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씨. 이거 뭐 출연료 주시나요? 출연료는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네. 네. 네, 계속 여기서 주무세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정책을 다 발표하고 있어요.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맞아. 다만 언론에서 자꾸 이 두 사람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붙여가지고 사건 사고 막 이런 이슈화 시키기 때문이 저는 언론에 좀 잘못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이 거침없는 녀석들에서 앞으로 네. 여러 후보들의 공약 같은 것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면 아유, 좋을 것 같고요. 공약들. KBS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 보시면 다 있어요. KBS 홈페이지 누가 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도 뭐 안 지금 보는데 KBS 나는. 홈페이지를 무시하는 거입니까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람들은 정보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네. 똑똑해져야 되고 네. 그 정책을 본 이후에 뽑고서 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이것을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다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고 압박해야지만 맞아. 채찍해야죠. 세상이 바뀝니다. 뽑았는데 정책이 뭔지도 모르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도 우린 몰라요. 맞아. 예. 근데 막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네. 각 정당 그 누리집 그 홈페이지 가면은 네. 각 대선 후보별로 이 정책 공약이 쫙 리스트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마 보시는 분 별로 안 계실걸요? 맞아. 그리고 그 집에도 도착하잖아요. 선거 그거 때 되면은 책자 이만큼 해가지고 네. 공약 엄청 많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언론도 어떤 사건 사고보다는 다양한 이제 공약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방송해주면 그런데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 토론 시작하면 또 서로 약점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것부터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정책 얘기하자. 공약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야 돼요. 한번 모셔주면 안 됩니까, 피디님? 이재명 후보자님, 윤석열 후보자님,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님 다. 네. 나 여기 만약 그분 중에 한 분 오시면은 네. 나 모든 방송 다 캔슬한다. 왜요? 네? 왜요? 도망가려고? 아이고 도망가 여기 올인하려고. 그래요? 그럼 허경영 씨라도 제가 어떻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번호가 꼭 있잖아요. 갑옷 입고 네. 나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롤스로이스 타고. 누구 또 연결하실 분 있나요? 이거 박사님인데? 그래서 잠깐만 네. 받으실까 모르겠네. 지금 연구 중이실 것 같은데, 박사님은. 이분이 족보를 연구하시는 분이야. 선생님. 주무세요, 신 박사님? 아니요. 애기 보고 있어요. 애기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애기를 보고 계십니까? 뒷사람 올 때까지는 제가 애기를 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후퇴하는 겁니다, 박사님. 그렇죠. 또 연기한다. 또. 맞는 말씀입니다. 연기하지 마시고. 저기 신 박사님. 혹시 뭐 라디오 방송 중이신가요? 지금 그 KBS 그 라디오 그 유튜브 방송 중인데 네네. 지금 신 박사님과 전화 연결이 됐어요, 지금요. 네네. 왜냐면 약간 우리 대선과 이번 대선과 대선? 우리 내년 대선과 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 때 그 족보 연구와의 그런 상관관계가 주제예요, 오늘요. 상관관계. 네. 투표. 되게 많아요. 투표. 이분이 맨날 네. 반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신다니까요, 족보 보시면서. 신 박사님, 네. 혹시 이번 대선에 지지하시는 후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왜? 진짜. 아니 지금 말했다가 또 그러니까 안 밝히셔도 돼요. 결정하셨어요? 아니 딱히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 박사님? 이게 다 싫어 그냥. 다 싫어. 다 싫어. 진짜 다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뭐, 2명이 아니라 막 4명 아닌가? 5명 맞아요. 막 4-5명 네, 맞아요. 그러면 둘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그 약간 염세적이 되셨어요, 그럼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 내가 일단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싫어. 아, 그러면 이런 공약이 누가 어떤 후보 입에서 나왔다면 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 어떤 공약을 원하세요? 어떤 공약?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제가 요즘에 낮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네. 아니, 차 어디 갔어요? 아니 이제 차는 이제 빗사람한테 뺏겼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일 네. 때문에 네. 이게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그치 공짜잖아. 지하철이 또. 아, 공짜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하고 싶어. 제가 정치인이라면 네. 어르신들한테 65세 이상이죠. 만 6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신 박사님 곧 되시죠, 네. 네. 노령 아니 뭐 나이가 20년 넘게 남았는데 네. 차라리 노령연금을 5-6만 원 더 드리고 교통은 현금으로 4개. 아. 왜 그래야지 이 지하철 적자가 일단 좀 많이 없어지고 좋다.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이제 현금을 이렇게 받으시면 잘 안 써요. 아끼려고 그래. 그치요. 그러다가 이제 손주들이 집에 오면 그걸로 과자도 사주시고 그치. 이렇게 더 생색도 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공약을 추진하는 후보가 있으면 찍겠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찍진 않지만 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실생활에서 그렇네.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을 좀 했으면 그래야지 예를 들면 출퇴근 때 러시아어인데 지옥철이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노인분들도 조금 이제 덜 타서 젊은 이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너무 좋은 생각. 자, 정말 감사드리고 신 박사님. 네. 이 목소리를요. 그러니까 12월 3일 금요일에 네. 6시에 접속하시면은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라이브 아니에요? 아, 이게 라이브 무슨 라이브. 나 라이브인 줄 알고 아우 좀 표준어로 구사했는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 지금 거기 많이 노력하. 아 제가 또 할 말이 있어. 있어요. 뭐요? 아니 썩김 쌤도 아시는 건데 이제 인맥을 다 뒤져줄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대선 후보자들. 대선 후보자들의 인맥들. 그렇죠. 혈연 관계. 근데 이제 요즘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지만 조선시대라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누가 갑자기 뭐 부상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저 사람을 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뭐 영입을 했나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이제 이미 보도된 것보다 제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을 섭외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우리 그럴 거기 생각이 없어요 저희는. KBS 지금 조유정 PD님과 작가님께서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하신다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지금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신 박사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들으세요. 네. 참 신기한 게 지인들이 왜 이렇게 두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요? 썬킴쌤 지인은 막 자기 얘기 계속하고 네네. 유상종. 오윤혜 너 지인은 그냥 또 뇌가 순수한 것 같고 계속 자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사나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생생하지만 일반 그 이게 이외의 문제라는 사람들은 거예요. 진짜 완전 자, 정치에 보세요. 관심도 없고 이 대선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크고 이런 거 보세요. 느껴지네요. 언론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다. 그러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 없었지. 근데 그 이후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주요 후보의 어떤 비호감도가 두 사람 다 70% 넘게 나오는 거야. 나는 사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누가 더 호감인지를 고르려고 했는데 프레임이 이번은 비호감 선거 딱 누가 더 비호감인가 짜져버렸잖아. 그게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이 포커스를 맞춰 버리니까 비호감 후보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특정 후보가 정말 진짜 비호감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객관적인 팩트로 봤을 때 비호감이다 더 비호감인 후보도 많았어요. 그 전에도 단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안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왜 지금 그렇게 정책은 무시가 되고 있고 두 사람이 뭐라고 할까 개인적인 말 실수 뭐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이전에 뭐 했던 행동의 실수들 그쪽만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거침없는 녀석들이 할 일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 네. 프레임을 살포시 걷어내고 네. 자잘한 실수들 우리가 그거 흠잡지 말자고요. 결국에는 뭐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계속 방송하겠다 이 말이네요. 당연하죠. 이거 정규 방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요? 네. 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침없는 녀석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음. 이런 자잘한 프레임 다 걷어내고 네. 이제 우리가 어떤 후보를 왜 찍어야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볼 때는 한 시즌 4까지 가면 아, 네. 이제 딱 확실하게.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서 조회수 보세요. 눈빛은 계속 밖에 계신 우리 PD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 그거는 뭐 당황하는 거 봐. 당황해. 무릎 꿇고 사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황해. 네? 우리 내가 팀장님 잘하면 당황해서 봤어. 알아서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네. 우리 전화 연결한 정말 정치나 시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게만 만들어줘도 발가락 하나만 담그게 해줘도 우리의 역할은 정말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될 그분들이 것 같아요. 제대로 관심 갖고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쉽게 우리가 일단 재밌게. 내년 3월까지는 네. 이게 한두 번 갖고 안 됩니다, 피디님. 쭉쭉쭉 네. 와랑창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SNS에 올린 그 말이 생각나네요. 뭐요?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하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문제가 뭐냐면 네. 경제도 보세요. 갑자기 야 그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예를 들어 어릴 때 세뱃돈 가지면 누가 그 말 누가 했어 그 말을? 황금복을 돌같이 최영 하라. 장군. 아니야. 최영 장군 맞아. 그 최영 톨스토이. 장군의 톨스토이가 나 잠깐만. 톨스토이? 최영 장군 아빠가 했죠 그거를. 아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 아빠가 최영 장군한테 최영 장군은 이렇게 누구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서 최영 장군이 그걸 듣고 자란 거지. 그래요? 어. 그거 중요합니까 지금? 아니요. 그게 지금 중요하냐고요. 여기 지금. 지금 톨스토이 나왔어 톨스토이.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조기 교육이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아니 그러고 경제에 대해서 야 뭐 돈 하면 그래, 안 돼.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허와벌판에 딱 내가 던져졌는데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몰라. 관리하는지 몰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코인에 지금 떡락하고 있는데 네. 아,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돌아 박으셨어요? 많이 그것까지 박았어요. 네. 전 세계 경제를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예전 그 탈무드부터 시켜왔다는 그래, 네. 거예요. 탈무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톨스토이가. 그래서 결론은 네, 뭐냐? 네. 이 투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음. 함께 이야기하자. 어떻게? 20살 된 오윤혜한테 야 무조건 그 사람 찍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찍어야 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침없는 녀석들을 같이 자녀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렇게 토론을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러려면 갖다- 시즌 1 갖고는 안 된다는 알아서 거지. 그러니까 그만 어필하시고. 알겠어. 야, 그만하겠습니다. 참 네, 파이팅입니다 진짜. 네, 투표가 생각보다 투표의 역사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는 괜찮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전민기 팀장님과 제가 있는데 어떤 주제 던져봐요 다 재미있게 만든다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 기대 아주 많이 해주시면 우리를 저희가 참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아유,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그리고 바라고요. 네. 진행은 계속 네가 해 그냥. 아 그래요? 난 옆에서 내 할 얘기 생각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왜냐면 이게 아니, 진행하면서 내가 내 할 얘기까지 아니, 이게- 챙기려니까 안 돼. 이게 이 중요한 게 네. 뭐냐면 네. MC는 보통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율만 하는 거고 네. 게스트가 좋아. 내 할 말 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뭘 말? 그만 말 좀 나 그만. 게스트야, 난 MC가 마스크 아니라. 좀 꺼. 마스크 좀 꺼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정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거침없는 녀석들 세모단 2번 외치고 끝내보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랑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알겠죠? 자, 거침없는 녀석들. 거침없는 녀석들! 녀석들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 안녕! 예.